이 뭐 그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지금 우체국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요. 요걸로 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요쪽에서 이제 문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볼 때, 근데 문제도 이제 기출 문제도 없어진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굳이 뭐 우리가 볼 필요는 없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펴놓고 그 이제 뭐 볼 내용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뭐 다 이렇게 이거를 뭐 다 외우고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일단 뭐 하여튼 이게 뭐 여기 보면 뭐 어깨동무 보험 이런 거 이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 보시고 기출에서 어느 정도 물어보는지 그 정도만 맞춰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교재는 몇 쪽이다? 교재는 216쪽이고요. 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 자료는 179쪽 어제 나눠드렸던 거 그거랑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179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무배당 꿈나무 보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저 꿈나무 나오죠. 꿈나무 이게 꿈나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무슨 보험이다? 애기들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태아보험 이런 식으로 뱃속에 있는 애기들부터 어떻게 된다? 가입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쌉니다. 만원. 그리고 어린이 종합의료보험이죠. 암, 장애, 입원, 수술, 골절, 화상, 식중독, 각종 일상생활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하나 넣어두면 든든하겠네. 그 다음에 어린이 특화 보장이 있네요. 성장기 자녀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성장기 질환, 아토피, 중이염, 입원 수술이 보장되고요. 중증 질환은 고액 보장되네. 뭐 소아암, 뭐 다음 중증 장애, 장기 입원, 중증 수술, 요건 또 고액으로 또 특별히 더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얼마까지? 100만원까지 뭐가 있다는 거?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하니까. 자, 다음에 밑에 가입 조건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계약의 내용과 특약이죠. 주계약은 우리가 뭐 이건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특약은 이제 우리가 들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특별히 부과해서 들 수 있는 거. 자, 이건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꿈나무니까 0에서 1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납입보험료는 10,000원이고 보험기간은 얼마? 20년에 납입기간 20년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전기납이라고 배웠죠. 전기납. 보험기간, 보험 전기간에 걸쳐 납부한다. 그래서 전기납이죠. 이런 용어는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보험기간이 20년이죠. 보험 전기간에 걸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이게 뭐라? 전기납. 어제 했었죠. 단기납은 뭡니까? 보험기간에 비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게 단기납이죠. 전기납과 단기납 상품의 차이가 뭐였죠? 전기납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죠? 단기납은 단기간에만 내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가입 한도액은 얼마다? 1,000만원으로 고정이 돼 있네. 밑에 보면 이제 주석 나오죠.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태아도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임산부들이 어떻게 된다? 많이 가입하는 그런 상품이고, 쌍둥이 경우는 뭐다? 쌍둥이의 경우 계약자는 피보험자 각각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각각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특약이 뭐가 있다? 무배당 선천 이상 특약.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좀 애기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기형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입하는 건데, 임신 4개월 이상 태아가 해당되고 보험기간은 몇 년이다? 3년. 납입기간은 3년. 가입 한도는 1,000만원. 부과 방법은 뭐라? 고정해가지고 뭐 부과한다는 거.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요 서비스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요 용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요 용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뒤에 보면 다른 그 상품들도 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이게 뭔가 그러면요, 보험료를 받는 사람을 지정을 해두면요, 그 사람이 뭐합니까? 뭐 대리점이라든가 서비스 보험 대리점이나 이렇게 영업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입니다.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를 수령하기가 어떻게 된다? 용이하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시험 문제에서 요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인지 안 되는 상품인지, 뭐 저 치아보험 이런 건 어떻게 된다? 그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지에서 뭐 이거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상품은 요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 되겠죠? 요거를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 뭐, 보장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주계약, 이 보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이건 어차피 보험상품 팔 때도 여러분들 외우고 파는 거 아니죠? 고객 오면 이제 표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다? 이러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정도로만 우리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뭐 하실 필요는 없다. 외우실 필요는 없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죠? 너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뭡니까? 181쪽에 보면 주석이 10번까지 나오죠. 뭐 선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는 2%, 10년을 초과한 경우는 1.5%로 최전 보정한다.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기출됐던 문제도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 잠깐 보실래요? 교재. 좀 왔다 갔다 합시다. 왔다 갔다. 224조.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의 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실손 의료비 보장은 다수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여러 보험사에서 실손 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례보장. 이게 뭔가 100만원 나왔으면 보험사에서 n분의 1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100만원 맞춰준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실손 의료비 보험은 다 해당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 보상된다. 이거는 뭐 1인실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는 보상 못 해주는 거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90%가 보상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여기 봅시다. 요 밑에 보면 쭉 여기 나오죠. 주석에 225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의 40%를 보상받는다. 되겠죠?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 주석을 보실 때도 좀 예외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 보장해 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예외적인 케이스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찾아서 보시는 게, 어차피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예외적인 경우. 그걸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는 게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유리하단 말씀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뭡니까? 특징하고 그 정도만 물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거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보험계약이 갱신되면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갱신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공통점이라 보시면 돼요. 갱신은 다시 계약하는 거거든요. 갱신이 되는 상품은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갈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 나이가 들어서 그만큼 위험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3번의 내용을 굳이 몰라도 1번, 2번, 4번이 어떻게 된다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의 내용으로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찍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원래 스타일이 어떤가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거 다 가르쳐 놓고 어떻게 된다, 여기서 다 나온다, 사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뭐 누가 못 가르치고 누가 그렇게 해서 공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가능하면 필요한 것만 봐서 그 안에서 뭘 찍어낼 수 있게, 답을 찍어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생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다 봅니까? 이거 다 본 사람하고 꼭 필요한 것만 받는 사람하고 시험 쳐가지고 어떻게 돼? 점수만 똑같으면 되잖아. 아니면 더 잘 나오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본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자, 이 기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제 선생님 그 우체국 자리 한번 보십시오. 180조. 주석에 보면, 이 주석이란 게 보면요, 일종의 무슨 상황인가? 예외적인 상황을 명시한 거거든요.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석의 어느 한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세요. 원래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이 뭡니까? 그 실손 의료비를 어떻게 된다고? 지급액 보시게 되면 보통 90%까지 주는 게 90%까지 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주석에 보면 40%까지밖에 못 준다고 나오죠. 이거는 그 주 보장 내용의 예외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만든단 말이에요. 원래는 학생들이 얼마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실손 의료비를 9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으로 40%밖에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그 예외가 어디에 적혀 있다고? 주석에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석은 예외라든가 제외가 적혀 있는 주석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예외, 제외. 그 조항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우체국 자료로. 180쪽에 보면 주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세요. 181쪽에 주석 6번 보세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은 제외. 또 밑에 보세요. 7번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 제외라는 그런 제외 상황이 있죠. 예외 상황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꿈나무 보험. 요거 사실 요즘에 태아보험이 상당히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된다? 어차피 이 기출도 안 됐던 문제니까 우체국 제가 이게 시험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요. 얘들이 재밌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왔던 문제는 안 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안 나온 상품 위주로 또 정리를 해주는 게 공부하는 요령이란 말이죠. 왜냐? 어차피 나왔던 건 뭘로 정리를 다 한다? 기출 문제에서 정리가 다 되겠죠? 그러니까 안 나왔던 거 위주로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점수 따는 데 유리하단 말이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요령껏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석을 보실 때는 제외 항목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항목을. 어차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파실 때도 원래 보장 내용, 주계약 보장 내용은 이러한데 이 밑에 주석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제외적인, 예외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문제에서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되겠죠? 그걸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되 제외, 예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십시오. 다음에 이제 저 181쪽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건 특약의 내용이죠. 특약. 2번에 무배당 선천 이상 특약. 선천 이상 2번 급부금. 선천 이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 1일당 얼마? 2만원. 120일 한도 내에서
매일 뭐합니까? 2만 원을 지급한단 말이죠. 얼마를 초과했을 때? 3일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4일째부터 어떻게 된다고? 돈이 나온단 말이죠. 다음, 선천 이상 수술 급부금. 뭐 이 급부금이란 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선천 이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50만 원. 요건 이제 특약의 내용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봐두시면 좋겠죠? 되겠죠? 다음에 자,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좀 자세하게 나오네요.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요건 알아두십시오. 요건 요 개념으로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오죠? 대상 계약. 대상이 되는 계약. 계약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 이거 다 용어 아시죠? 수익자가 모두 뭐한 계약? 동일한 계약. 근데 여기 보면 나오지? 뒤에 요거 갈로 읽어봐봐. 사망시 수익자 제외. 당연히 사망하면 이건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자, 나오죠? 지정 대리 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되겠죠? 지정 대리 청구인.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속. 직계 존속 비속이라는 거는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 새끼들이나 선생님의 부모님들, 부모님은 존속, 쌤 새끼들은 비속.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이죠. 가족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나오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보험 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다. 사망보험금은 제외가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위에 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나와 있었죠. 보험금을 지정 대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최신과서는 당연히 뭐합니까? 우체국에서는 지급하지 않겠죠. 왜? 한 번 보험금을 지급했으니까 또 줄 이유는 없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 서비스를 어떻게 된다?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요 서비스를. 요게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주계약 내용에 뭐 얼마 주고 아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밑에 그 주석 부분 있죠. 그래서 예외 제외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된다? 챙겨 두시는 게 뭐 점수 따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182조. 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 이 옛날에 뭡니까? 그 MBC에서 만원의 행복이라고 이제 일주일 동안 만원 갖고 사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죠. 그런 거랑 거기서 따오는 것 같네요. 만원. 무배당입니다, 무배당. 유배당과 무배당이죠. 무배당은 아무래도 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나오죠? 저소득층 근로가장을 위한, 나오지? 무슨 형? 공익형. 공익형. 이게 우체국에서만 어떻게 보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죠. 공익형. 상해보험. 뭐 했을 때? 다쳤을 때 보험료를 지급받는 거. 되겠죠?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원. 1년 만기. 1년에 만원이야. 1년에 만원. 단 한 번 납입으로 끝! 이야, 이거 뭐가 제일 낫다? 느낌표도 있죠, 느낌표. 느낌 아니까. 1만원. 1년 만기 기준 초과 보험료는 누가?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지원해준다. 상당히 공익성이 뛰어난 상품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놓으면, 만원만 내놓으면 1년 동안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체국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준단 말이죠. 좋은 상품이네. 근데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겠죠. 아까 전에 저소득층 근로가장이라고 있었죠. 그럼 본인이 뭐임을 밝혀야겠습니까? 저소득층 근로가장이라는 걸 밝혀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자, 나오죠? 보험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가 1년하고 3년이 있는데 가입 나이는 뭐야? 만 15세에서 65세. 납입기간은 일시납. 일시납이 뭐야?
처음에 돈을 다 내버리는 거지. 처음에 10,000원만 내면 끝이야. 10,000원만 내면.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 한 구자. 하나. 한 사람이 하나. 밑에 보면 주석 나오죠? 보험 계약자는 개별 보험 계약자와, 이 나오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게 이번에 바뀌었잖아. 이제 우체국이 어느 소관으로 들어갔어요? 미래창조과학부로 들어갔죠? 그래서 창조과학부 장관은 뭐라고? 왜 공동보험계약자야? 아까 전에 10,000원 넣는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최신관세에서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계약을 했단 말이지. 우체국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공동보험계약자가 되고요. 개별 보험계약자를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입했다. 그럼 제가 대표가 된다고. 2명 이상 가입할 때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2명 이상 보험을 계약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대표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제가 가입하게 되면 제가 보험의 대표자가 된다고. 자, 그래서 밑에 봐봐. 나오지? 뭐가 나오니? 자격요건 나오죠.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 자기부담 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매달 이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오죠. 요거 이하로 내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가입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뭐 당연히 다 어떻게 된다? 외우실 필요는 없죠. 뭐 직장 가입자가 뭔지, 지역 가입자가 뭔지,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취업하는 거 아니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 지역 가입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뭐 자영업하는 이런 사람들. 어차피 건강보험료가 뭐 어디에 부과돼?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이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의 소득 재산이 적은지 많은지를 알 수 있겠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뭐 세대원이 7명 이상이면 뭐다? 7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맥시멈이 7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맥시멈이 7인. 나오죠? 보험료 어떻게 낸다고? 1년 만기는 10,000원, 3년 만기는 30,000원. 나머지는 누가 낸다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내준다. 그래서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낌이 빡 오죠? 되겠죠? 다음 뭐가 있습니까? 특이하게.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되겠죠? 요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주계약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 번만 쭉 보시고, 여기 보면 주에 보면 저기 뭡니까? 뭐 주 잠깐만 뭐 몇 개만 볼까요? 다 보기는 좀 그렇고요. 6번 보세요. 6번. 여러 보험사, 공제도 포함됩니다. 여러 보험사에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드렸죠. 상해 실손 의료비 보장 상품을 다수 가입했다. 그럴 경우 뭐 한다고?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무슨 보상? 비례 보상.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험 상품 중에요. 실손 의료비 보험 이거 여러 보험사에 들어 놓으셨으면 빨리 해지하십시오. 빨리. 왜? 이거 여러분들 참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요. 다수 계약의 경우 비례 보상한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했는데 만약에 선생님 병원비가 100만 원 나왔다. 본인 부담 없다고 치고 1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실손 의료비 보험을 A 보험사, B 보험사, C 보험사 3개 들어놨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참 이게 어리석은 게 A 보험사에서도 100만 원 받고 B 보험사에서도 100만 원 받고 C 보험사에서도 100만 원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럼 이 100만 원을 자기들끼리 뭐해서 주는 거야? n분의 1에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얼마밖에 안 돼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실손이 뭐야? 실제 손해지. 내가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거지. 그 이상은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단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혹시 여러 보험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이 보면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또 누구 부탁도 있고 이러니까 실손의료비 보험을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막 여러 개 막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의료비는 1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 안에서밖에 안 받을 수, 그 100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 특약은 별도야. 만약에 이 상품이 특약이 되게 좋아서 특약 때문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말라고 3개, 4개씩 가입해서 보험료를 3번, 4번 중복해서 괜히 나빠합니까? 차라리 괜찮은 거 하나 딱 모아가지고 좀 보험료를 줄여가면서 괜찮은 상품 하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낫죠. 이게 뭐라고요? 아까 전에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한다는 거. 되겠죠? 요 항목 챙겨 두시고요. 다음에 또 주석 4번 보시면 상급 병실료 차액. 그러니까 이제 병실도 보면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다인실이 있고 뭐 이렇게 병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판매되는 보험 상품 중에 1인실까지 보장되는 보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가 2인실이라 보시면 돼요. 최고 잘 되는 게 2인실까지. 자, 나오죠? 차액입니다. 차액.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 간의 병실료 차액 중 얼마를? 50%를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병실 사용료를 5만 원을 준다. 되겠죠? 근데 내가 사용한 게 얼마다?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럼 차액이 얼마야? 5만 원 되겠죠? 거기서 얼마를? 50%를 공제했단 말은 2만 5천 원 빼고 그만큼만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병실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2만 5천 원은 본인 부담이란 말이지. 왜냐? 1인실까지는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 1인실까지 보장해주는 상품 없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요런 이제 여러분들이 주석의 내용 중에서 좀 제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어떻게 된다? 좀 봐두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무배당 만원의 행복. 이 보험의 특징은 뭐라고요? 공익성을 띠고 있다. 계약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보험료를 납부해준다. 되겠죠? 보험을 2명 이상 가입하게 되면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자는 뭐라고요? 보험, 개별 보험자, 제가 된다고. 되겠죠? 요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다음 공익을 추구한다는 그 내용. 그거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뒤쪽에 3번. 자, 요것도 이제 그 우체국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 공익성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뭡니까? 장애인 전용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제가 이제 보험 상품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장애인들은 사실 보험에서도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왜냐?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을 꺼리는 대상이 장애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도 어떻게 된다? 설계를 해놨단 말이죠. 자, 볼까요? 무배당 어깨동무보험. 이거 뭐 어깨동무 하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취지겠죠.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된다? 장애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나죠? 가입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부양자 사망 시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생활보장형과 장애인의 암 발병 시 치료 비용을 지급하는 암보장형, 장애인의 재해사고 시 사망은 물론 각종 치료비도 보장하는 상해보장형 중 여건에 맞춰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상품을 가입하면 된단 말이죠. 좋네. 자, 나오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가입 장벽이 완화되었다. 다른 보험사는
장애인들 보험 가입하려고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다 거절이라 보시면 돼요. 가입 장벽이 엄청 높았죠. 근데 이건 이제 많이 완화시켰죠. 나오잖아. 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고지 상황 생략, 최대한 완화해서 가입할 수 있다. 되겠죠? 다음에 또 나오죠. 장애인 전용 보험만의 폭넓은 세제 혜택, 세금 공제 혜택. 이건 외워야 된다. 납입 보험료 근로소득 공제, 연간 얼마? 100만 원 한도. 증여세 면제, 증여가 뭐 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돈을 주는 게 증여죠.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증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붙죠. 이게 뭐까지 면제된다고? 증여세도 면제되네.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천만 원 한도에서 뭐합니까?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등 장애인 전용 보험만의 폭넓은 세제 혜택,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는 거. 되겠죠? 다음 뭡니까? 가입 나이도 확대되었네. 어린이와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저렴한 보험료.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대폭 인하했다. 되겠죠? 다음 뭐가 있다? 건강진단 자금도 준다네. 상해보장형의 경우, 자, 건강진단 자금은 상해보장에서만 줍니다. 매 2년마다 건강진단 자금을 지급, 각종 질환의 조기진단 및 사전 예방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게 뭐라고요? 어깨동무. 장애인들하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하고 서로 뭐합니까?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뭐 인생을 걸어갑시다. 그런 취지로 우체국에서 만든 상품이 뭐다? 무배당 어깨동무 보험.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라 보시면 되죠. 장애인. 잘했네요. 잘했네. 자, 가입 요건이 나오는데요. 뭐 생활보장형, 암보장형, 상해보장형이 있는데 이게 1종, 2종. 그러니까 1종이 생활보장형이고 2종이 암보장형이고 3종이 상해보장형이죠. 근데 이제 1종하고 2종을 보면 뭐가 달라요? 납입기간이 다르죠. 납입기간이 일시납도 있고 5년 납도 있고 10년 납도 있고 20년 납도 있죠. 근데 보험기간도 어떻게 돼요? 10년 만기가 있고 20년 만기가 있고 80세 만기가 있죠. 근데 이거를 다 맞추려고 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좀 알아둡시다. 3종 상해보장형은 10년 만기에 5년 납이죠.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기납 상품이죠. 되겠죠? 그런데 1종하고 2종 같은 건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일치할 수도 있죠. 10년 만기에 10년 납 상품은 정기간에 거쳐서 정기납 상품이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3종 상해보장형은 10년 만기에 5년 납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상품은 어떻게 된다고? 정기납으로서도 설계가 가능하고 단기납으로 설계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한 놈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예외니까 이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에 보면 1종하고 2종 50세 이상 가입장의 경우 80세 만기 5년 납에 한한다. 만약에 50세에 가입한다고 쳐봐. 80세 만기 같으면 몇 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30년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럼 보험기간은 30년이라 보시면 되죠. 근데 보험료 납입기간은 몇 년이에요? 5년 납이 되겠죠. 그러면 단기납의 성격으로 분류가 되겠죠. 요 밑에 주석 갖고 여러분들도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뭐 가입 한도액 봐두시면 되고요. 특약은 역시 요거 있죠.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보십시오. 보장 내용에 보시면 보험료 납입 면제 서비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험료 납입 면제 서비스, 이게 뭔가 그러면요, 잘 봐봐요.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주 피보험자가 사망,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는 뭐를 안 내도 된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도 이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이게 있는 상품인지 없는 상품인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잖아. 잘 들어봐. 얘가 보험금은 받았어. 근데 보험료는 아직 납부를 더 해야 되거든. 왜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예를 듭시다. 10년 납인데 5년만 넣고 보험료 지급 사유가 발생했어.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보험료는 적게 받았지만 보험금은 다 지급해줘야 되지. 보험회사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건 뭐 해준다고? 요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단 말이죠. 이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거야? 보험 가입자 입장, 계약자 입장, 피보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조항이죠. 그래서 요게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돼요. 요것도, 요 조항도, 보험료 납입 면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요 조항도 봐두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생활보장형 상품에는 뭐가 있다고?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되겠죠? 다음에 2종에 보시게 되면 역시 없죠? 이건 없죠? 보험료 납입 면제 있는가 볼까요? 없죠? 뒤에 주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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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납입 면제가 없죠? 되겠죠? 요거를 챙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3종의 상해보장형에는 어떻게 된다? 없죠? 근데 재밌는 게 얘들아, 상해보장형 같은 경우 봐봐. 상해보장형의 주석 5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재해 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 부러지는 건 해준단 말인데 이빨 빠지는 건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라? 치아보험 들어라 이거죠. 되겠죠? 여러분들 주석 좀 챙겨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 보험료 납입 면제 상황이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좀 유의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계속 우리 교재랑 내용이 지금 똑같습니다. 별로 차이 나는 거 없고요. 다음에 자격요건 한번 볼까요? 장애인 범위가 뭐죠?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그러니까 뭐 이게 국가에 공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공자들. 장애인만 가입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하네. 다음 청약시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의 국가유공자증 4번 하나 들고 가시면 되고요.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된 상위 등급으로 확인을 한다. 다음에 이것도 잘 보세요. 1종의 경우 계약자와 주피보험자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되겠죠? 생활보장형의 경우 똑같죠?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의 보험 수익자는 누구밖에? 장애인으로 한정, 변경이 불가하다. 왜?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니까. 되겠지? 이런 거 이제 제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우체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어깨동무 보험이나 만원의 행복보험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품이죠. 이게 우체국의 공익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요런 이제 우체국만의 특징적인 상품이 어떻게 된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 교재랑 보험 상품이 바뀐 게 없네요. 지금 다 똑같고요. 다음에 지금 뭐 이제 그 재작년 기출에는 어깨동무 보험하고 다음 우리가 지금 볼 뭐 에버리지 상해보험 이런 게 지금 다 출제가 됐었거든요. 요거는 일단 저번에 나왔던 거니까 요번에는 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안 나왔던 거 중심으로 좀 일단 공부를 좀 더 해둡시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다? 에버리지. 여러분들 그 우체국
그 보험의 브랜드 그게 에버리치죠. 에버리치. 언제든지 리치 부자라고. 어? 항상 이제 뭐 이렇게 그 건강하고 이제 윤택하고 이제 뭐 평화롭게 살게 해준다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에버리치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에버리치 상해보험 갑시다. 특징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재해사고도 함께 보장한다. 좋네요. 부담없는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좋네요. 80세까지 보장한다. 나오잖아.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효과. 80까지만 살면 되지. 그 이상은 욕심입니다. 그죠? 각종 치료 비용의 체계적 보장.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로 인한 장애, 수술 또는 골절 시 치료 비용 보장, 특약 선택을 하게 되면 통원비까지 지급. 교통비도 준단 말이네. 휴일 보장 강화. 주 5일 근무 등 웰빙 문화 확산에 따라 휴일 재해 사망 보장을 더욱 강화. 휴일에 다치면 돈 더 준단 말이야. 다음 세제 혜택도 나오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되겠죠? 자, 갑시다. 주계약 보험기간 80세 만기입니다. 80세까지. 가입 나이는 만 15세 이상 70세까지 되네요. 되겠습니까? 납입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일치하지 않죠. 단기납 상품이나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납이 또 깔끔할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 전기납 상품 중에 혹시나 아까 전에 보험료 면제해주는 그런 게 있었죠. 만약에 전기납인데 몇 번 안 내고 보험료 타먹잖아. 근데 그러고 난데 보험료 면제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땡 잡았죠. 땡 잡았죠. 왜? 보험료는 적게 되는데 보험금은 다 받잖아. 그 얼마나 땡 잡은 거니? 근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납 상품, 단기납 상품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런 걸 잘 고려해서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전기납, 단기납 상품을. 자, 다음에 가입 한도. 만 15세에서 59세는 1000만원, 60에서 70세는 500만원. 아무래도 60에서 70세는 그만큼 확률이 높죠.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한도를 낮춰놓은 거죠. 자, 근데 나오자. 밑에 봐봐. 이거 어제 내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택시기사, 오토바이 운전자, 광부, 선원, 위험 레포츠 종사자 등은 가입을 거절한다. 거절체야. 왜? 보험회사에서 너무 리스크가 크단 말이지. 이해되죠? 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뭐가 가능하다고?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 가입자 하에서 가입이 허용한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특약을 통해서 뭐합니까? 또 가입은 가능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교통사고 이런 건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 거절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특약을 통해서만 어떻게 된다?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특약보험은 나오죠. 상해통원 특약, 주계약과 동일하다. 가입 한도에 주계약 보험 가입 이내에서 1000만원 한도로 선택적으로 부과가 된다. 다음에 밑에 보면 뭐 2등 자동차 부담보 특약,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계약 특약, 뭐 뒤에 보면 내용 나오죠. 자, 그래서 보장 내용을 보시면요. 야, 여기 나오지 또. 뭐가 되니? 188쪽에 보험료 납입 면제 나오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에 합산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인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보험료가 뭐 된다? 납입이 면제된다. 요거 봐두시고요.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재해 골절에서 뭐가 안 돼? 치아, 이빨 빠지는 건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상해통원 특약. 앞에서 말씀드렸죠. 통원치료비까지 나온다는 거.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거. 되겠죠? 다음에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 요 사람들은 이륜자동차 모르는 사람들은 요거를 특약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가입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륜자동차 요건이 되게 까다롭죠. 만약에 이 요건을 만족하는 걸 운전하다가 다치면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요건에서 벗어나는 거를 몰다가 다치면 어떻게 된다? 보험료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남학생들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사람이 그 발통 4개짜리를 타고 다녀야죠. 2개짜리는 위험합니다. 타지 마십시오. 저는 내가 오토바이 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토바이는 정말 제 주위에요. 오토바이 타다가 병신된 애가 둘이나 있어요. 그것도 다 일식집에서 이 사시미 하는 애들인데 한 놈은 다리 병신 돼버리고 한 놈은 손 날라가 버리고 손 병신 돼버리고 뭐가 안 돼요? 손 날라가니까 이거 뭐하죠? 칼질 못하죠? 병신 된 거야. 다음에 요리사가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다리 다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일도 못하는 거죠. 근데 걔들이 또 이렇게 뭐 보험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놨으면 괜찮은데 또 그런 보험도 들어놓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륜자동차는 타지 맙시다. 결론은 하지 마세요. 뭐 그거 타는 애들은 뭐 시야가 확보되고 이러기 때문에 차보다 더 안전하다. 개소리 하지 말고 뭐 더 안전해. 내 몸이 그냥 노출되는 건데 큰일 나요. 타지 마세요. 절대 타지 마세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뭡니까? 무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 자, 뭐가 나옵니까? 갱신형이죠. 갱신이라는 건 뭐 한다? 다시 계약을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갱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보험 가입하실 때 갱신형은 별로 안 좋아요. 무갱신, 갱신 없이 한 번에 쭉 보장되는 거,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 갱신할 때 보험사에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또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뭐합니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갱신 없는 상품이 유리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라고? 갱신형 상품입니다. 자, 볼까요?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 이게 건강 클리닉. 왠지 막 우리 건강을 클리닉 해줄 것 같습니까? 자, 나오죠? 부담 없는 보험료. 각종 질병과 사고를 종합 보장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3대 질병 진단, 최대 3천만원. 장기 입원, 최대 500만원. 중증 수술, 최대 500만원. 중증 장애, 최대 5천만원 고액을 보장한다.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10대 성인 질환까지 보장한다.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보장. 근데 잘 봐. 이거 속으면 안 돼. 10년 만기 종신 갱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만 한다고 갱신된다고. 10년을 기한으로 해놓고 계속 갱신된다고. 되겠죠?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동 갱신인지 아닌지 또 잘 보셔야 돼요. 자동 갱신인지 아닌지. 다음 나오죠?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한 온가족 건강보험. 나오지? 10년 만기 생존 시마다 뭘 준다고? 건강관리 자금도 준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있다. 자, 볼까요? 잘 보세요. 최초 계약은 가입 나이가 0에서 60세까지는 최초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갱신 계약은 당연히 10세 이상부터 갱신이 되는데 보험기간이 어떻게 돼요? 10년 만기 종신 갱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갱신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납입기간은 나오죠. 전기납이라고. 뭐가 일치한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 일치하는 상품이죠. 월납이고요. 월납.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한 구자인데 0.5구자 단위.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한 구자. 그러니까 1.5구자, 2구자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나오잖아. 똑같지? 택시기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가입 거절이지.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또 특약을 통해서 가입은 가능해. 되겠죠? 특약은 아까 전에 나오죠?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 지정대리점 특약이 존재한다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봐봐. 갱신 나오잖아. 갱신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 갱신 절차.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 계약자 서면 또는 전화로 안내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보험료가 그대로일 수도 있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나오죠.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별도의 의사의 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만약에 나 갱신 안 한다 그럼 종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야 얘들아? 죽을 때까지 갱신이 가능하잖아. 그나마 이건 또 좋지. 만약에 80이 됐는데 갱신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 앞으로 남은 생에서 답답하지. 그러니까 얘는 좋은 게 뭐야? 종신토록 갱신이 가능하다는 게 그래도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보험회사가 실컷 대놓고 이제 내가 뭐 한 이제 60 넘어가서 이제 아플 때 됐는데 60까지만 60까지만 보장해주고 그 뒤로는 뭐 한다? 보험회사에서 네 아플 거니까 내 뭐 안 할란다? 갱신 안 해줄란다? 이래버리면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의료비하고 다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그러니까 종신갱신은 그나마 좋은 거지. 근데 갱신을 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갱신할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가 있어요. 되겠죠? 다음 나오잖아. 여기 밑에 선생님 뭐 나오지? 갱신계약 보험료.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 기초일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다. 인상된다 보시면 돼요. 인상된다 보시면.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보험사에서 그 보험료를 갖고 사업을 잘 영위를 하면요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갱신할 때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을 보통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갱신할 때 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갱신할 때는 보험료는 항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어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계약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습니다.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를 보시게 되면 이거 우리 계속 나는데 제가 한 번 설명드릴게요.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럼 뭘 준다고? 책임준비금을 준다고. 이건 앞에서 우리가 보험용어 할 때 했었죠. 책임준비금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금액이 책임준비금이었죠.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준비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내가 낸 보험료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책임준비금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다음에 암은 어떻게 돼요? 보험계약일, 부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암 발생했을 때 뭐합니까? 보험료 받을 수 있고요.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한다. 아무래도 15세 미만인 경우는 뭐합니까? 암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계약 날짜부터 암을 보장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좀 착하네요. 90일이니까. 다른 보험회사는 보통 6개월 지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3개월만 지나도 어떻게 된다? 암 보장이 시작이 되네요. 착한 상품이네. 그러면서 뭐 이게 밑에 보면 또 쭉 나오고 역시 또 10번에 보면 이빨 빠진 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주에 보시면 다 비슷비슷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몇 개만 받으시면 다 이게 공통분모가 나오니까 공부하시기 쉽습니다.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여러분들 잠깐 요거 이제 설명드릴까요? 공시이율이라고 나오는데 신공시이율이 뭔가? 이율 말 그대로 내가 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뭐합니까? 그 이율, 이자율이라 보시면 돼요. 이자율. 내가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는가? 이자를 덧붙여서 나오잖아. 최저 보증 이율이 얼마? 2.75% 준다고. 신공시이율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신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2.75는 어떻게 된다고? 최저로 보장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체국 보험상품은 이 주석의 내용은 어떻게 된다? 다른 거 없거든요. 근데 보험 상품마다 달라지는 게 있을 뿐이지 이 내용은 동일하니까 몇 개만 보시다 보면 다 같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공부하는데 뭐 그건 없을 겁니다.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역시 요것도 뭐 이제 별로 차이점 없고요.
여러분들 이 보장 내용은 주기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지급액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어떤 거를 보장해 주는지는 한번 봐두십시오.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는. 지급액은 안 봐도 되고 어떤 걸 보장해 주는지는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6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 보험. 갱신형이죠. 역시 갱신. 자, 부담없는 가격의 의료비 전문 보험. 한 번 가입으로 평생 의료비 걱정. 이게 평생 의료비니까 왠지 어떻게 된다? 종신갱신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맞네. 3종은 종신갱신이네요. 종신갱신 상품이 좋은 거네. 이거 괜찮네. 이거 하나 가입 한번 할까? 여러분 합격하고 찾아오세요. 제가 하나 가입해 드릴게요. 저 눈탱이 치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종신갱신 요게 좋은 겁니다. 종신갱신. 다음에 2번은 5천만원까지, 통원은 30만원까지. 야, 통원 30만원까지네? 다른 거는 보통 통원 한 20만원까지 밖에 안 해주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보장이 좀 강화됐네. 다음에 무사고로 갱신하게 되면 갱신보험료 혜택. 이게 뭔가? 무사고 갱신이라는 거는 뭐를 지급 안 받은 거야? 보험료를 지급 안 받았지? 그 경우 어떻게 된다고? 갱신할 때 보험료를 좀 이렇게 좀 할인해 준다거나 인상이 없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죠. 착하네. 5년 만기 생존하게 되면 건강관리자금 30만원 또 지급해주고. 좋네. 0세부터 65세 온 가족이 가입할 수 있고요. 고객 필요에 따라서 1종 선택 종합형 또는 질병, 2종 표준 종합형 또는 질병 선택이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네. 괜찮네. 괜찮네. 요거 어제 드린 거 193쪽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입 조건, 가입 요건. 1종 종합형 질병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2종 표준형이 있고 3종은 종합형 질병형이 있는데 1, 2종은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되고 3종은 5세부터 시작해서 뒤에 없지? 그게 뭘 뜻한다? 종신갱신이죠. 되겠죠? 야, 근데 이게 안 좋네. 이거는 정기납이네. 이게 정기납이네. 정기납이 뭐죠?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혜택 받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뭐 내라? 보험료 내라는 거지. 이거 생각 잘 해봐야겠지, 여러분들. 정기납과 단기납 생각 잘 해보셔야겠죠. 근데 종신갱신을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에 나오죠. 주에 나오죠. 임신 4개월 이상 경과된 태아도 가입 가능하고. 이건 앞에서 봤던 거랑 뭐랑 비슷합니까? 맨 처음에 봤던 거 그거 뭐야? 꿈나무랑 또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있죠. 꿈나무. 이름 좀 외우세요. 다음에 나오죠. 1, 2종의 경우 보장 내용 변경 주기 만료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데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음에 3종은 어떻게 된다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판매한 우체국 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기 재가입 상품으로만 판매하네. 아하, 이거 어쩐지 좋다 싶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된다? 요거 가입 안 된 사람들은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네. 어쩐지 좋다 싶었다. 어쩐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험상품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이 잘 없어요. 80세면 80세, 뭐 많아야 100세까지인데 이건 종신까지 가능한 거죠. 이건 그만큼 우체국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전에 이거 3종은 가입해 있던 사람만 다시 재가입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지. 잘 봐두시고요. 어쩐지 좋다 싶었네. 에이씨, 가입 안 되겠네 이거. 안 해. 다음에 특약 보면 나오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된다는 거. 다음에 자동 갱신 절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당연히 갱신 시에는 보험료가 뭐 될 수 있다? 인상될 수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갱신하고 재가입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밑에 봐봐. 재가입 나오죠. 재가입.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 계약자가 보험 내용 변경 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재가입 시점에서 최신관서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선생님, 재가입과 갱신의 차이는 뭡니까? 갱신은 똑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는 거고요. 재가입은 조건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재가입과 갱신의 차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릅니다, 성격이. 재가입할 때 처음에 내가 가입했던 상품보다 보장 내용이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갱신은 똑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유리하다? 갱신이 유리하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험 이제 이때까지 가입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험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무사고 갱신 보험료. 내가 깎아준다 그랬었잖아. 보험회사 입장에서 땡큐잖아. 보험료 지급도 안 받고 계속 갱신해주면 얼마나 좋아. 갱신 직전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나오죠? 갱신 시 갱신계약 보험료의 95%. 그러니까 5% 뭐 해준다? 할인해준단 말이지. 왜? 땡큐잖아. 우수고객이잖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보험금은 지급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어떻게 된다고? 딴 데 가지 마세요 라고 뭐 합니까? 깎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장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뭘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종합형하고 질병형하고 한번 구분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주에 보시면 주에 여기 나오죠? 드디어 나왔죠? 주에 5번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 보장 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 그러니까 다수 가입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되겠죠? 다음에 아까 전에 또 문제도 나왔었던 거. 뭐 상급 병실료 차액은 똑같죠?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인병실 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하고 준다. 다는 못 받는단 말이고요. 다음에 밑에 2종의 주석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주석 195쪽 밑에 2종 주석 4번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실손의료비 보험도요. 건강보험에 보면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죠. 여러분들 그 병원 가서 영수증 받아보시면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해서만 한다고요.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건데 여기 나오잖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되게 많겠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도 이걸 다 보장해주면 어떻게 돼? 보험회사는 남는 게 없겠지. 다는 보장 못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나머지는 한번 뭐 앞에 거랑 비슷한 거니까 한번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도 우리 교재랑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요. 자, 다음에 오늘 안전벨트까지 가볼까?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 안전벨트니까 딱 뭐가 생각나십니까? 운전 생각나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판매하고 있는 뭐랑 비슷하다? 운전자 보험 이런 거랑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나오죠? 교통사고를 종합보장해주네.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 및 각종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준다. 야, 멋지네.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 가입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보험료가 남자 8,900원, 여자 5,700원. 좋네. 다음 나오죠? 저가 보험료로 교통재해 고액 보장해준다.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2억 원을, 교통재해 장애 시에도 최고 1억 원을. 되겠죠? 다음 교통재해로 인한 각종 의료비도 보장해준다. 교통재해로 인한 입원,
수술, 통원, 골절은 물론 외모 수술 및 깁스 치료까지 각종 치료비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준다. 휴일 보장 강화. 주 5일 근무, 따라서 휴일에 다치거나 죽으면 더 많이 준다. 보통 더블로 주죠, 더블로. 로또 맞은 거죠. 죽더라도 주말에 죽어야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으려고 그러면. 다음 나오네. 납입보험료 소득 공제 혜택도 있네. 되겠죠? 이건 똑같습니다, 조건이. 자, 그래서 나오죠. 보험기간이 뭐야? 20년 만기에 20년 납. 정기납이죠, 정기납.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만 15세에서 59세는 1000만원, 60에서 70세는 500만원. 그래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니까 한도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에 위험직종 제한되고 아까 전에 오토바이는 똑같죠? 오토바이는 똑같죠? 특약이 있네요. 일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고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똑같이 존재하네요. 봐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벨트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에이 선생님 뭐 나 자동차 보험 듣는데 이거 왜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되는 대인 대물에서의 대물은 관계없는데 이게 대인이죠. 사람. 내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대인 요건이 이거보다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입해 두시면 혹시나 교통사고 났을 때 좀 더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하단 말씀이죠. 뭐 보험료도 큰 부담 없고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나 그냥 뭐 커피 한 2잔만 안 마시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 이거 하나 가입할까? 자, 다음에 이제 197쪽 밑에 주석 보시면 보험료 납입 면제 있죠? 보험료 납입 면제 있죠? 되겠죠? 되겠죠? 나머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에 야 이거 7번 이거 재밌네. 동일한 교통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골절 치료 자금은 1회만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죠. 1회만. 다음에 역시 뭐는 빠진다. 이빨 상관 빠지고요. 되겠죠? 깁스도 어떻게 된다. 2회 이상 깁스를 해도 1회만. 통원 치료 자금은 1일 1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하나 넣어 두시고요. 그냥 그냥 커피 한 2잔 안 마신다. 담배 한 3갑 안 핀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 넣어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넣어 두시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전자 보험하고 좀 다른 게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변호사 선임비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다치게 되면 내가 다쳤을 때 보장해 주는 거죠. 내가 다쳤을 때. 요것도 우리 교재랑 어떻게 됩니까? 큰 차이 똑같습니다. 없고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8번 무배당이고요. 우체국 큰병 큰보장보험 갱신입니다. 갱신 부담없는 보험료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비 집중보장. 큰병이죠. 큰병.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거 뭔지 아시죠? 심장 쪼그라드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거 날이 갈수록 이게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3대 질병, 위에서 말했는 3대 질병이 발생하면 최대 3천만원, 입원비, 수술비까지 보장. 한 번 가입으로 중요하네. 평생 보장. 종신갱신이죠. 10년마다 갱신. 괜찮네 이거. 괜찮네. 그래도 갱신되는 상품은 그래도 종신갱신이 그나마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도 지급하고요. 똑같이 5번에는 근로소득자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 근데 어차피 100만원까지죠. 100만원 넘어서는 건 못 받습니다. 자, 최초 계약은 15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고요. 갱신 계약은 당연히 25세 이상부터 되겠지. 왜? 15세가 가입했지. 최초로. 그럼 10년 지나면 몇 살이야? 25살 되는 거지. 그래서 갱신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최소 몇 살이란 말이야? 25세란 말이지. 10년 만기 종신갱신이고 전기납 뭔지 아시고요. 뭐 보험 가입 금액은 구자수에 따라서 1구자, 0.5구자 단위로 이건 여러분들 모르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다음 특약은 지정 대리 청구서에서 특약이 존재한다. 봐두시면 되고, 갱신 절차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여러분 볼 필요 없죠? 앞에서 한번 봤으니까 그거랑 똑같으니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장 내용. 보장 내용. 주계약 한번 쭉 보세요. 뭐 지급액까지는 뭐 안 보셔도 되고, 뭐 여기 있는데 밑에 한번 주 한번 볼까요? 주석에. 여기 저 6번 잠깐 보세요. 6번. 갱신 계약의 경우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어 해당 3대 질병치료보험금 죄송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 사유가 최초 계약의 보장 개시 이후 이미 3대 질병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거 있는 경우 3대 질병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갱신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한다고? 갱신을 했는데 내가 또 암이 걸려. 근데 그거 주겠다고 안 주겠다고? 안 주겠다는 소리지. 이해되죠? 나오잖아. 갱신을 해가지고 이거 하더라도 그 최초 계약의 보양 이미 이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보험원리가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무조건 안 주겠다가 아니고 전에 내가 받았단 말이야. 전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간암으로 보험료를 받았거든. 근데 갱신해서 또 간암이 된 거야. 그러면 전에 간암이 원인이 돼서 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안 주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이 다른 암이 걸리면 돼. 근데 같은 암을 2번 보장을 못 해준단 말이고 급성 심근경색도 한 번은 보장되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됐다는 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또 못 받는단 말이지. 뭔지 아시겠죠? 계속 해주면 좋을 건데. 됐죠?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고요. 주계약 같은 경우는 지급액 이런 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장, 지급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뭐 딸딸딸 다 외워서 푸는 문제는 절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하실 거 없고, 어차피 여기 나오는 이런 케이스를 보시니까 다 비슷비슷하죠? 한 번만 딱 봐두시면 어떻게 된다고? 나머지 케이스는 다 뭐 할 수 있다고? 적용시켜버리면 되는 거니까 몇 개 보험 상품만 공부하시다 보면 뒤쪽은 어떻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는 치아보험이 빠졌군요. 치아보험. 그리고 치아보험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최근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 그러니까 뭐 요건 치아보험 빠졌으니까 치아보험 좀 봐두시면 되고요. 치아보험까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보험입니까?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고,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연금보험이 쭉 나오게 되죠. 다음에 뭐 저축성 보험도 나오게 되고. 자,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정리를, 일단 월요일날 정리가 다 되겠죠. 정리를 다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선생님이 저걸 뽑아 드릴게요. 이 법령에 관련된 부분. 우체국에서 그래도 법령을 좀 이제 보기 편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체국에서 좀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우체국 법령 부분을 이제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뽑아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개정된 부분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 중심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한번 쭉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법령 부분을 여러분들 다 외우는 건 미친 짓이고요.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법령이 이렇게 잘 나오지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이 다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니까 그냥 법령은 그냥 참고 정도로 한 번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다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서 또 그 자료에 보니까 얘들이 요번에 자료를 되게 좀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거 갖고 또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되겠죠? 자,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러분들 요거 들고 다니는 게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버스 타시고 지하철 타시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보시면서 좀 눈에 좀 익혀두도록 하십시오.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